전투 잘하고 싶으시죠? 전투도 배워야 돼요. 김만수의 전투의 모든 것으로 공부하세요. 오늘 디버 보시면 상변에 공격을 했는데 공격을 시원찮게 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공격에 대한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오늘도 공격에 대해서 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점 정석에서요 걸치면 응수 방법이 여러 가지 있죠. 붙이는 수도 있어요. 붙이는 수는 이제 중앙을 두텁게 하고 이쪽도 모양을 넓히자는 건데요.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두면 이제 이렇게 지키게 되죠. 이쪽 지키는 수나 이쪽 지키는 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넓게 지켜도 됩니다. 이 끊는 수만 막으면 되거든요. 여기까지 둬도 돼요. 장단점이 있는 겁니다. 벌리는 게요. 이 수도 여기 둘 수도 있고 더 멀리 둘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둘 수도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두면 자연히 여기 뛰어 들어와서 파괴하는 맛이 생기게 되죠. 요 나와 끊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렇게 지키는 게 이제 가장 보통입니다. 이쪽은요. 높이 지키는 것도 있는데요. 높이 지키면 여기 다가왔을 때 이렇게 달리는 맛이 있어서요. 또 받아야 돼요. 아래에 있으면 다가와도 응수 안 해도 되죠. 그러니까 높이 두는 것보다는 아래에 있는 게 더 힘이 강합니다. 변적으로는요. 이쪽 응수는요. 이렇게 두는 게 가장 견실한데 이 모양은 협공을 당하면 물론 흙도 아직 약하지만 백이 아직 완성이 아닙니다. 신경을 좀 쓰게 되죠. 이렇게 두는 것은 다가와도 그래도 큰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중앙 쪽에 힘이 못해요. 요거보다. 이 수는 여기 이제 백이 있어가지고요. 이런 모양이 있어서 이 모양을 키울 때는 이렇게 달리는 수가 참 좋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으면 이거 찔러서 이거 단점이 있어가지고요. 찔러서 한 예로 이렇게 끊는 단점이 있어서요. 이으면 빠지면 두 점이 잡혀요. 이 단점이 있어서 이제 중앙으로 진출하는 수가 조금 호구보다는 뒷맛이 나쁘다 이런 겁니다. 물론 이제 이 경우도요. 이렇게 나가서 끊으면 이으면은 이제 죽어서 아주 망하는 거니까요. 돌려서도 사실 별건 없습니다. 한 점 죽여서 별게 없어요. 이거는요. 이 한 점을 편하게 죽일 수 있으면 상당히 고수라고 할 수 있겠죠. 다음에 단수까지 들어서 한 점 먹었지만 포도송이가 돼서요. 이쪽 더 두터워졌죠. 그래서 직접 나와 끊는 맛이 이제 있다는 거죠. 이게 통렬한 수는 못 되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를 건너붙여 끊었을 때요. 반발을 하고 싶은데요. 지금은 이 두 점은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받게 되면 빠져서 이 두 점이 잡히죠. 빠져가지고요. 이건 막아봐야 수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건너붙여 끊으면 이제는 두 점을 버릴 수 없으니까 여기 후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단수를 당하죠. 그러니까 요런 뒷맛이 이제 날일자 경우는 이제 남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쪽 모양을 키워갈 때는 호구가 좋은데 호구 치는 수는 역시 다가왔을 때 조금 근거가 날일자보다는 훨씬 못한 거죠. 날일자가 중앙 진출하는 힘은 약하지만 더 안정적입니다. 세 칸 벌리는 수도 있는데요.
세 칸 벌리면은 여기 이제 끊는 맛이 있어요. 끊었을 때 이렇게 단수 치면 잡는 건데요. 이것은 간단히 사석으로 이용당해서요. 이렇게 두고요. 이렇게 여기까지 선수가 되죠. 여기도 선수가 되고 이렇게 선수가 알뜰이 돼요. 굉장히 두터워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벌린 수가 한 이쯤 있어야 돼요. 너무 좁게 있죠? 중복입니다. 중복. 그러니까 이 넓게 벌리는 수가 집 모양이 커 보여도 끊는 수를 두면은 잡으면 중복이 되거든요. 이 수가요. 그래서 고수들은 잡을 수 있는데 안 잡고 이렇게 둡니다. 딱 한 급만 늘었으면 소원이 없겠네. 바둑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이렇게 둬요. 한 점을 잡아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약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넓게 벌린 경우는 다음에 제가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는데요. 다가오면은 이 침입수가 굉장히 통렬해요. 손 빼면은 이 침입수가 굉장히 통렬합니다. 가령 침입을 했을 때 이으면 이렇게 치받고 이렇게 젖혀서 이렇게 둔 다음에 이렇게 뛰는 수가 돼서요. 배기 아주 곤란합니다. 일로 뚫으면 쌍립을 서서 양곤마가 되고요. 나와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나와 끊을 수가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끊으면 여기를 치고 이렇게 잡아버려요. 축으로 잡혀서 아주 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다가서면 백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요 침입하는 수가 굉장히 통렬한 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점은 이런데 이제 지켜져 있으면 이제 침입하는 수는 없는데 요 모양을 적절히 모양을 삭감을 하는데요. 이렇게 어깨 짚고요. 이렇게 두는 수가 좋아요. 침입수가 없다고 하면 이렇게 두면 이거 뚫릴 수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꽉 막힙니다. 그러니까 이 화점 정석에서 지키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삼형제가 전부 좀 장단점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호구는 중앙에 진출은 좋은데 공격했을 때 좀 근거가 약하고요. 이수는 중앙 진출이 좀 호구보다 약하고요. 집은 이게 가장 많이 차지한 것 같은데 이수는 여기 다가왔을 때 침입수가 있고요. 침입수가 없을 때는 이제 이렇게 살살 이렇게 선수하는 게 아주 좋은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걸쳐서 되는 이 기본형 세 가지 변화는 이제 이렇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제 바빠가지고요 손을 빼는 경우도 있어요. 딴 데 좋은 데가 있다. 손을 빼면 이 돌은 공격하는 방법이 두 가지입니다. 보통 책에는 이 자리를 많이 권유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좀 보신 분은 이 정도 급선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는 사실 그렇게 통렬하지는 않습니다. 이 수의 뜻은 중앙으로 나가면 두 점머리를 두들기겠다 이런 뜻이에요. 빈 삼각을 둬라 이런 얘기입니다. 빈 삼각 안 두고 젖히면 끊어서요. 이 싸움은 백이 아주 곤란해요. 여기 두면 꽉 막아버리거든요. 잘 살 수 있는지 살아도 완전히 쌈짓 뜨고 살아서 굉장히 불리하게 되죠. 젖히면 끊어서 괴로우니까 요거는 모양이 너무 나쁘고요. 붙여서 혹시 받아주면 호구 치면 아주 모양이 좋습니다. 그런데 안 받아줘요. 끊어버립니다. 끊으면 일로 쳐야 되는데요.
2도를 단수 쳐서 잡으면 좋겠지만 쭉 내려가면 이 단점 때문에 잡을 수가 없습니다. 겨야 되는데요. 이 선을 계속 기는데 굉장히 피곤합니다. 상당히 많이 겨야 돼요. 중앙 흑세가 엄청 두텁죠. 막히면 또 괴로운데 여기서 한번 수읽기 좀 한번 해볼까요? 보통 자꾸 뒤따라 나가는 건 너무 안 좋고요. 이렇게 한 발이라도 앞서 나가야 되는데 있어도 될까요? 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한번 변화 보시겠어요? 이렇게 끊어요. 이것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단수 치고 뛴 수가 죽어버리죠. 일로 둬야 되는데 이쪽에 수가 없으면 다행인데 이쪽에 수가 있어서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길 끊었다.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잡아야죠. 밀고 들어가면 수부족이 돼요. 여길 둬도 이렇게 둬서요. 젖히면 단수가 들어서요. 꼼짝 못하고 전부 잡혀서 망하는 겁니다. 한 수 부족이 되죠. 사실 그 아주 많이 나오는 수상전인데 중급 이하 되시는 분은 혹시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될까? 이런 의문이 좀 있어요. 이 수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여기 두면은 단수 아니에요? 여기는 못 두죠? 여기 두면 요게 죽으니까요. 여기 못 들어가서 이렇게 두면 이제 한 수 빨라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수를 좀 생각할 수 있는데 급서만 알면 이 수는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바닥이 지금 여기 한 2, 3단 되시는 분은 급서를 다 아시죠. 그렇지만 이 급소도 만만한 수는 아니에요. 이 수로 안 되는 겁니다. 젖히면 촉촉수로 잡히죠. 이으면 단수돼서요. 그냥 들 수는 없죠. 이제는 일로 단수 쳐버리니까요. 굉장히 좋은 맥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 뭐 쉬운 건데 높아심에서 얘기를 해봅니다. 잡혔어요. 그러니까 이쪽에 단점이 노출된 상황에서는 이제 끊으면 이쪽이 다 죽으니까요. 끊어서요. 뛸 수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뛰지도 못하는데 너무 두텁죠. 그래서 여기 붙였을 때 끊기면 이 형태거든요. 여기 붙였을 때 끊기면 역시 굉장히 괴롭다. 이런 얘기입니다. 젖혀도 끊기면 쌈짓 뜨고 살아야 돼요. 붙이면 끊겨서 아주 두터운 세력을 허락하니까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빈 삼각으로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급소를 공격을 해서 이렇게 두게 만들면 흙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를 뭐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이 자체로 두 집 날 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계속 공격당합니다. 이제 지금 고수들은 뭐 이렇게 멋을 부리는데 이렇게 둬도 그냥 이어두면은 좋은 공격이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수가 책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제 좋은 공격이 되는데요. 제가 왜 이 수보다는 다른 이런 수가 좋다고 이제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도망가는 수가 있어요. 나가봐야 빈생각되고 곤마되고 그렇거든요. 이 한 점은 가져가라. 내가 손 뺐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너한테 쓴다. 내가 한 장 쓴다 하고서 이렇게 버려버리면 물론 두텁기는 해도요. 근데 공격하는 힘은 이제 사라졌죠.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밑으로 비겁하게
살자는 수가 싫어서 저는 이 아래로 공격하는 수를 권해드리고 싶은 겁니다. 타협을 할 수 없이 바로 곤마가 됩니다. 탈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두고 이렇게 뭐 멋있게 뛰면 끊겨요. 끊깁니다. 여기 맞복이죠. 이렇게 뛸 수가 없어요. 끊는 수는 이 수가 훨씬 세련된 수입니다. 여기를 끊어서 이렇게 조이면 결국 이 자리를 뒀는데 여기 이으면 빵 따내면 하죠. 이거 먹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무 망했어요. 젖혀야 되는데 2점 때리고 너무 두터워지죠. 2점 때리니까 이 돌도 이제 폐석이 되고 이렇게 두면 계속 켜서 살아야 되거든요. 아주 망했습니다. 그래서 아래로 공격했을 때 백의 행마를 백도 주의해야 되는데요. 밀고 나가야 되는데 뛰면은 안 된다 이겁니다. 보통 뛰는 거죠. 붙이고 나가야 돼요. 붙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여기까지 선수가 돼서요. 요거 이쪽 공간만 갖고 못 사니까 곤마가 되는 겁니다. 한예로 이렇게 공격하면요. 앞으로 참 고달프게 몰리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이런 식으로 지켜서요. 흑은 살았고 백은 곤마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나가는 수를 미는 건 엄청 악수입니다. 흑을 굳혀줘서 엄청 악수인데 그래도 중앙 이런 뛰는 행마를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들려야 될지도 모르죠. 어쨌든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돌을 손 뺐을 때는 공격 방법이 2가지인데요. 위로 두는 수가 오래전부터 많이 이제 책 같은데 등장한 수인데 위로 두는 수는 이제 요 공격을 보는 겁니다. 요렇게 선수나 이렇게 선수요. 흑이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타협하자고 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아래로 공격하는 수가 통렬하다. 그 얘기입니다. 공격 방법이 2가지 있는데 2가지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을 빼면 어쨌든 곤마가 돼서 아주 괴로운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둑에서도 이 형태가 등장을 하는데요. 기본 한번 보시죠. 이렇게 두고 중국식으로 뒀는데요. 걸쳐서 백도 모양을 만들었어요. 다음에 걸쳤는데요. 받으면 이 자리를 둬서 모양이 양날개가 돼서 아주 좋습니다. 물론 이제 파괴하러 가야 되는데 흑이 뭐 포석에서 주도권을 잡고 있습니다. 백이 이것을 교환을 안 하고 먼저 갖다 붙였어요. 이 붙이는 수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알파고 바둑이 나온 이후로 이 수가 많이 쓰여져요. 이전에는 걸쳐서 뒀어요. 걸치면 공격합니다. 공격을 해서 여기도 집 만들고 여기도 좋게 만드는 게 이제 보통이었는데요. 그게 중국식의 장점인데 알파고가 딱 붙였어요. 붙이는 건 빨리 살자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붙이면 젖혀라. 이쪽으로 젖히면 일로 젖히는 수가 돼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끊으면 늘어서요. 다음에 흑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여기 이으면 잡혀버리죠. 끊을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쪽을 두면, 이런 데 두면 여기를 둬서 이쪽이 축으로 잡혀요. 이쪽이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혔는데요. 여길 젖혔는데 귀를 젖히면 이제 끊으면 어느 한쪽이 잡혀버리니까요. 끊으면 늘어서 끈은 얘가 잡히든지 이쪽이 잡히든지 맛보기입니다. 끊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그대로 이제 단수 치고 못 끊으니까 이으면, 물론 이제 이렇게 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들 수도 있는데 이쪽을 키워서 또 다른 한 판이 되기는 돼도 이 백을 공격하는 데는 실패한 거죠. 백이 귀를 차지하고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부친수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는 겁니다. 부친수의 뜻은 일루 젖히면 같이 젖혀서 귀를 차지하고 살게 돼요. 그게 싫으면 일루 젖혀야 됩니다. 일루 젖혀야죠. 귀를 차지하려면. 역시 같이 젖혀요. 같이 젖히면 단수 치고 똑같습니다. 이쪽을 어떻게 잡고 싶은데 여길 끊으면 이 둘이 잡혀요. 그렇다고 해서 여길 지키면 이젠 똑같이 축으로 이쪽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젖혔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요. 끊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파 AI 바둑에서 붙이는 수를 애용한 것은 이런 기본적인 수읽기를 하고 붙이는 겁니다. 붙이면 젖혀라 해서 젖히지만 그렇게 뭐 좋은 결과가 오지는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붙이면요, 바둑 결과는 붙이면 젖혀야 되는데 젖히면은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느는 수를 많이 둡니다. 이 바둑에서도 이제 늘어서 뒀어요. 젖히면 같이 젖히니까요. 젖히면 이렇게 귀를 젖혀서 귀에서 살고, 일루 젖히면 일루 젖혀서 이쪽에서 벌려서 살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것이 싫어서 이제 이렇게 뒀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빠지게 되죠. 그래서 막아야 되고요. 일단 두 칸을 벌려서 이제 안정된 모습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두 칸 벌리는 수는 가장 보통입니다. 보통인데 사실은 이 수는 어떻게 둬야 되냐면 이렇게 젖혀서 호구 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식 포석에서 이돌이 공격을 당해서 백이 상당히 고전이 되는데요. 이돌이 빨리 수습하는 방법은 물론 두 칸 벌려도 좋지만 이렇게 두는 게 좋은 겁니다. 이것은요, 다음에 젖히는 순간에 오히려 흙이 곤란해요. 공격당하면 곤마가 됩니다. 단수를 꼭 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벌려두면 아까 형태보다 훨씬 좋고요. 손을 뺄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요. 큰 데가 많죠? 이런 데 큰 데 둘 수 있어요. 탄력이 있어서 공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칸 벌린 수보다 이 수가 왜 좋으냐? 두 칸 벌리면 치중수가 있어요. 여길 치중해서 끊어야죠. 그리고 이렇게 넘어가면 곤마가 됩니다. 두 칸을 벌렸는데도 곤마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칸 벌린 수는 그렇게 좋은 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보통이지만 여기까지 젖혀서 호구를 치시면 이렇게요. 중국식 포석에서 최첨단의 변화를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최신 변화입니다. 이렇게 두라는 거죠. 이 바닥에서는 여기까지 뒀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일단락이 되고 손을 뺐으니까 이제 양육공. 됐습니다. 양육공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여서 여기 붙여서요. 요즘 많이 쓰는 수죠. 이렇게 뒀는데 원래 손을 빼서 양역공을 했으니까
흑이 백을 좀 공격해서 재미를 봐야 됩니다. 대가를 좀 구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벌려두면 보통이에요. 근데 벌려두는 수는 여기 붙이면 이제 하나 받아야 되고요. 다음에 제가 아까 설명드린 이 공격이나 이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양역공 먼저 한 번 둬서 두 번 뒀잖아요. 그런데도 갑자기 곤마가 돼버려요. 뭔가 석연치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쪽 공격이 싫어서 지키는 방법은 아까 설명드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도 두고 이렇게도 두고요. 지금은 이쪽이 약하고 여기 붙어서 호구 쳐서 이렇게 띄어서 여기를 키우는 수를 보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요. 그런데 이쪽이 공격을 당해요. 여기요. 이쪽이 이제 뭐 나와 끊는 수 이런 건 있지만 좀 외로워 보이죠? 그래서 이제 흑은 보통 이 수를 많이 둡니다. 이 수를 많이 두는데요. 여기서 다음 백의 한 수가요. 이렇게 띄는 수가 좋은 겁니다. 협공을 하는 것도 좋은 자리죠. 여기서 보면 양날개도 되고 아주 좋은데 여기를 띄면 봉쇄당할 수 없으니까 나가야 되는데요. 이쪽 약점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둬야 되는데 집이 알뜰하게 굳어지고요. 물론 이 자리를 둬서 흙을 좀 괴롭힐 수 있지만 지금 이 과정에서 나와 끊는 수가 이제 생겼어요. 이제 나와 끊는 수 자체는 귀는 이렇게 두면 이제 안전하게 살게 되는데 나와 끊는 수가 있다면 이쪽 전투를 할 때 이 돌도 곤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나와 끊는 수는 백한테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흑의 입장에서는요, 또 나와 끊어서 별 볼 일 없어요. 귀가 살면. 그럼 이렇게 두는 수가 통렬해요. 이렇게 두면은 더 이상 여기를 못 받고 여기를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자세가 별로 좋지 않아요. 흑은 금방 살아버리죠. 그래서 흑이 입구자를 두면은 백도 상당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기 협공은 띄는 수 때문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백은 이 경우에 여기를 두고요. 이 자리가 급소해요. 이 자리를 두고 양쪽을 쳐다보는 겁니다. 이쪽이나 이쪽 이런 데를 두면 이 두 점이 곤마가 되겠죠. 이쪽은 어떻습니까? 만약 이쪽을 지키면 공격수가요. 두 가지 있다고 했습니다. 위도 있고 아래도 있는데 어느 쪽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아래쪽이 좋은 겁니다. 여기서 위로 두면 정말 이렇게 얍삭하게 중앙은 가져가라고 해서 수습해버려요. 좋은 자리를 뒀기 때문에 공격의 힘이 약해요. 여기서는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게 강력합니다. 다음 진행은 이 수는 여기 끊는 수를 보고 있습니다. 끊기면 단수 치면 내려가서 흑이 망합니다. 끊는 수를 보강해야 돼요. 밀고 내려가도 안 되죠? 끊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가서는 수는 자체로 끊는 수를 노리니까 흑은 끊는 수를 지켜야 되는데 가장 간단히 지키려면 이렇게 두는데 올라서서요. 다음에 행마가 없어요. 이렇게 두면 이렇게 두는데 빈 삼각 둬야 됩니다. 빈 삼각은 너무 아프고요. 또 날일자 씌우면 역시 달아나지도 못합니다. 열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열로 두면 바로 씌우는 수는 없는데 이 젖힐 때 큰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젖히는 수가 왜 아프죠?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으면 단수가 돼서요. 끊기는 수가 생기죠. 못 막으면 이렇게 후퇴한다? 집 모양이 다 없어졌어요.
살지 못 살지 모르겠지만 아주 괴롭습니다. 그래서 이 아래로 공격했을 때 호흡으로 지키는 수는 좋지가 않은 수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수를 써야 됩니다. 이 수요. 안 됩니다, 이 수. 이렇게도 끊기고요. 이렇게 끊는 게 더 좋다고 했습니다. 안 돼요. 망합니다. 네,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선수를 해서 공격을 하면 이 흙이 아직 여기서는 두 집을 못 내죠. 아주 좋은 공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입구자 했을 때는 이 한 칸 띈 수가 아주 침착하고 좋은 수입니다. 이쪽도 쳐다보고 이쪽도 쳐다보고요. 딱 띄워놓고 여기도 한번 보고 여기도 한번 보고 흙이 답답합니다. 요거 지켜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 공격당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뭐 살기는 살아도 이것은 그야말로 생불여사라는 말이 있죠.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살긴 살아도 너무 좋아지죠. 이렇게 살면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홍길동전 보면은 첩의 자식이라 형을 형이라고 못 부르고 부친을 아버지라고 못 부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쪽 공격당해서 이렇게 살면 그랑 똑같은 겁니다. 살아도 산 게 아니다. 그래서 이쪽은 꼭 둬야 될 것 같아요. 이 바둑에서도 여기를 뒀습니다. 이쪽 세를 견제하고 안정하는 좋은 자리죠. 이 판단은 잘했어요. 그 다음에 백이 너무 신바람을 냈어요. 여기 아래로 둬야 됩니다. 아래로. 네? 위로 뒀는데 이렇게 두면은 이렇게 이제 타협이 되는 거죠. 중앙 한 점 가져가라. 물론 뭐 이렇게 해도 백이 그렇게 크게 나쁜 건 아닙니다. 중앙이 두터워서요. 여기를 이 한 점을 선수로 잡기 때문에 중앙이 상당히 두터워지죠. 그렇지만 아래로 둔 것만 못하고요. 이 바둑에서 보시면 여기서 오히려 백이 망해버리는데요. 붙였어요. 붙이는 수는 젖히면 이렇게 빨리 살려는 뜻인가? 네, 사는 데는 지장이 없죠. 그게 아닙니다. 끊기까지 했어요. 끊으니까 백이 다음에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보시죠. 한수 치고 여기를 뚫고 내려가려니까 끊겨서 안 됩니다. 끊기면 올라서야 되는데 이렇게 쳤어요. 이거 잡혀버렸어요. 여기 못 끊죠.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실전에 이었는데요. 넘어가니까요. 오히려 이 한 점이 끊겨서 곤란하게 됐습니다. 실전에는 이렇게 해서 버려버렸는데요. 괜히 공격했다가 실리만 잔뜩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둔 데는 여기 이제 백도 좀 잘못 둔 부분이 있는데 끊으면은 바둑 그 격언에 끊으면 한쪽을 뻗어라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쪽으로 뻗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쳐서요. 이게 축은 안 되지만 회돌이를 당해요. 이렇게 회돌이를 쳐서 상대편이 이렇게 똘똘 뭉칠 때 이때 즐거움을 느끼시면 고수가 되는 겁니다. 상대편이 이렇게 포도송이가 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여름 다가왔을 때 포도송이 하나 이렇게 아주 뭐 맛있습니다. 이 포도송이를 만들고 이렇게 두텁게 수습이 되는 거죠. 오히려 백이 곤란해요. 그러니까 끊으면 뻗어라 하는 게 바둑 격언인데 일로 뻗는 것은 축은 안 돼도 회돌이 당해서 망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해돌이 당하는 게 싫어서 고수들은 나가지도 않습니다. 고수들은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죽여버립니다. 네, 너는 이미 이렇게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이 경우는 단수를 하나 쳐놓고요. 실전에 2였는데 이 수가 무거운 수예요. 이렇게 늘어요. 이쪽으로. 이 수 의미가 어떨까요? 여기요. 끊으면 이쪽을 잡아먹겠다 이런 얘기죠. 이게 축이 되나요? 축을 보는 방법은 나갔을 때 교대로 치는데 이 선을 거봐야죠. 여기 부딪히면 안 됩니다. 손을 딱 부딪혀서 축이 안 되죠. 네? 이쪽도 봐야 됩니다. 이쪽도 봐야 되는데 이쪽도 부딪히고요. 축은 안 돼요. 축을 보는 기본이 그거죠. 몰았을 때 이쪽하고 이쪽 선을 거보는 거죠. 안녕하세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강좌를 볼만하면 나오는 광고가 불편하지 않으세요? 강좌를 잘 보다가 갑자기 뚝 끊겨서 아쉬우셨지요? 김만수의 바둑 학교 1년 구독을 신청해 보세요. 1년 구독을 신청하시면 강좌 도중에 나오는 광고도 없고요. 갑자기 끊어지는 일도 없어집니다. 1년 구독 강좌를 신청하시면 매일 아침 9시 1시간 분량의 강의가 여러분에게 배달됩니다. 김만수의 바둑학교 강좌를 듣고 바둑 실력을 키우셔서 친구들을 깜짝 놀라게 해보세요. 가격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의를 하루 1,000원, 정말 하루에 1,000원만 투자하시면 바둑의 고수가 될 수 있다니 놀랍지 않으세요? 궁금하신 사항은 02554-3988 02554-3988로 전화주세요. 지금까지 바둑학교 1년 구독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